안녕하십니까. 썰레발TV 썰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12월 초에 지인들과 4박 5일로 대만을 여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가보던 나라였으며 대만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여행사의 패키지가 아닌 자유여행으로 여유있게 기간 내에 꼭 가보고 싶은 곳만 갔습니다. 오늘은 대만 여행 1탄으로 대만의 주요 역사와 타이페이 시내의 꼭 가봐야 하는 중정기념관 등에 관한 썰입니다. 김포공항에서 국제선을 타고 2시간 반 정도 걸려 타이페이 숭산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숭산 공항은 시내 한가운데에 있으며 호텔이 있는 타이페이역까지는 지하철을 한 방 갈아타고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타이페이역은 서울역과 마찬가지로 구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역으로 대만 철도교통의 중심지이죠. 역 대합실은 어마어마한 규모이며 1, 2층에는 각종 상업시설과 레스토랑이 입점해 있습니다. 대합실에는 정작 벤치나 앉아있을 곳이 없어 사람들이 대합실 바닥에 옹기종기 앉아있는 진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대만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대만의 공식 국호는 중화민국이고 수도는 타이페이입니다. 다른 대도시로는 신베이, 가오슝, 타이중, 타이난, 타오위안 등이 있습니다. 길쭉한 고구마 모양의 영토인 타이완 섬의 명칭에 따라 그대로 타이완 혹은 이를 한자음으로 읽는 대만으로 통용됩니다. 국토 면적은 35,808km제곱미터로서 경상북도와 제주도를 합친 면적과 비슷합니다. 섬의 동쪽 3분의 2 정도는 산맥지형이 차지하고 서부에 펼쳐져 있는 평원지형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2,340만 명으로 세계에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죠. 타이페이의 기온은 아열대 지역에 속하며 연평균 기온이 23.6도로서 1년 내내 따뜻한 편입니다. 서울보다는 1시간이 늦습니다. 타이완 섬, 즉 대만의 역사는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38년간 네덜란드 식민지 시기, 21년간 반청항쟁기, 212년간 청나라 통치 시기, 50년간 일본 식민지 시기, 그리고 일본이 패망 후 1949년부터 중국 국민당 이주 시기의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1일차 오후에는 도보로 시내의 여러 역사적인 시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붉은 벽돌색과 흰색으로 중간에 높이 솟음벗는 건물이 보입니다. 가까이 가니 삼엄한 경비로 경찰과 장갑차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총통부 건물이라고 합니다. 청일전쟁 결과로 타이완 섬을 통치하기 위하여 일본 제국이 1919년에 지었고 식민 통치기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르네상스 후기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위험있는 건물 외관이지만 지금의 모습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대규모로 파괴된 것을 복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총통부의 외관과 내부는 일본 제국주의 사상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건물의 형상은 일자 모양의 직사각형입니다. 미음자 모양의 건물 사방은 사무실로 쓰이고 중앙의 한일자의 건물은 집회 공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 조선 총독부 건물도 일자 모양인데 정말 동일하군요. 이것이 일제의 식민지 컨셉트 같습니다. 내부 관람도 할 수 있다는데 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다음은 중정기념당 쪽으로 가는데 붉은색 기둥과 황금색 지붕으로 엄청 큰 건물이 보입니다. 그 건물이 좌우 대칭을 이루는 국가희극원과 국가음악청인데요. 이곳이 기념당과 더불어 거대한 문화, 역사, 정치의 복합 공간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입구에는 중국식문의 일종인 폐방이 세워져 있고 원래 건립 당시에는 포부가 크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 지극히 바르다는 뜻의 사자성어 대중지정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천수비현 정부 때인 2007년에
이걸 자유광장으로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기념당 부지 안에는 국가희극원, 국가음악청, 중정기념당 사이에는 자유광장이라는 거대한 광장이 있어 각종 행사나 시위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광장을 가로지르는 바닥 패턴과 거대한 계단, 그리고 하늘을 향해 뻗은 푸른 지붕은 단순한 추모 공간을 넘어 어떤 질서와 상징으로 구성되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푸른 지붕인 중정기념당은 타이페이시에 있는 장제스 기념관입니다. 대만에서는 장제석이라고 하지 않고 장중정 본명으로 부르기 때문에 본명의 이름인 장주정을 본따와서 중정기념당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1975년에 장제스가 사망하자 대만 정부에서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 기부금으로 대규모로 1980년에 개관했다고 합니다. 타이페이의 랜드마크 중 하나로 미국의 링컨 기념관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본당 건물 높이가 70m, 본당으로 이어진 계단은 모두 89개라고 합니다. 이는 장제스가 향년 89세로 타계한 데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중정기념당 근위병들의 의장대 교도식은 관광 명물 중의 하나입니다. 2024년 7월부터는 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교대식은 야외에서 이전보다 간략하게 진행되고 장제스 동상 앞에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념당 외형은 남색과 흰색을 주요 색조로 하고 천장은 하늘을 향해 둥글게 하여 국민당의 당휘장으로 장식하였습니다. 무게 25톤의 장개석 총통 동상은 서쪽으로 중국 본토를 바라보게 하여 특수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기념당 내부 전시실에서는 사진과 장제스 총통의 생애, 업적, 군사활동, 카이로 회담, 기념품 등과 역사적인 장면과 그가 탔던 차량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228 평화공원은 장제스 치하에서 1947년 2월 28일 대만에서 발생했던 한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만든 공원입니다. 228 기념관도 있죠. 발단은 정부의 전매 독점인 담배를 팔던 여인이 허가받지 않고 담배 노점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단속되고 또한 폭행을 당한 일이 일어난 양민 학살 사건입니다. 타이완 전역에서 일어난 민중 봉기 사건으로 3만여 명에 달하는 희생자가 있었던 최대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국립대만박물관은 228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08년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대만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가장 먼저 건립된 박물관입니다. 외관은 화려한 고전 바로크풍 건물이며 여러 개의 거대한 둥근 기둥으로 지어져 높이 솟아오르는 기상을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기둥과 높은 천장, 돔 형식의 내관은 그리스 판테온 신전을 본떠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자연사, 인류학, 식물학 등 다방면의 주제를 아우르고 있으며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전시품을 통해 고대 원주민들의 생활 양식과 대만의 자연 생태계 등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서울의 명동이라고 하는 시먼딩으로 갔습니다. 젊음의 거리로 쇼핑, 미식, 엔터테인먼트가 모여있는 번화가입니다. 이곳은 낮에는 쇼핑과 먹방, 밤에는 더욱 화려한 야경과 활기를 즐길 수 있어 낮과 밤 모두 방문하기가 좋은 곳입니다. 야경과 활기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오늘은 대만 여행의 1일차로 대만의 주요 역사와 타이페이 시내에 꼭 가봐야 하는 중정기념관 등에 대한 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썰레발 TV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